거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번 선거에서 김은혜 의원의 어떤 개인기에 의원님이 조금 뒤진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탄핵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 안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이미지로만 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앞으로 개인 김병욱의 어떤 정치적 여정, 목표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좀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직은 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좀 쉬고 싶습니다. 일단 좀 쉬시고 싶고. 제가 이제 워낙 민주당이 어려운 분당에서 국회의원 활동하다 보니까 좀 많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뭐 분당과 여의도를 2번, 3번씩 오갈 때도 꽤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조금 방전이 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당에서 민주당 이름으로 주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체적으로나 항상 정신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뛰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 생각 저 생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좀 쉬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병욱에게 정치란? 김병욱의 정치란 먹고 사는 문제다. 아, 먹고 사는 문제. 저는 정치의 가장 큰 핵심은 민생이다. 뭐 거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게 국민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해주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무엇보다도 경제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어떠한 체제를 주장을 할 수는 있죠. 어떠한 또 생각도 가질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복리적이냐, 도움이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으로 정치적 현상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쟁자였던 김병욱에게 김은혜란? 진짜 말솜씨가 탁월한 정치인이죠. 하여튼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정치인이죠.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번 선거에서 김은혜 의원의 어떤 개인기에 의원님이 조금 뒤진 거 아니냐. 정권 심판론의 어떤 대세 속에서 패배한 부분이 2.2% 정도 패배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이 대세인데 분당은 아니라니까. 분당은 아니었다. 그게 여론조사 나타나요. 정당 지지율은 훨씬 더 높았다. 김은혜 후보의 득표율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건 다 언론들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국적인 정권 심판론 속에서 분당은 정권 안정률이 높은 강남과 같은 정치 지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치열하게 박빙 구도를 만들어낸 것은 의원님의 개인기였다. 근데 좀 더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2% 부족했다. 뭐가 부족하셨다고 생각하세요? 투표율이 올라간 게 결국에는 페인이죠. 투표율이 올라간 게. 그 투표율이 올라간 것이 그동안 투표하지 않았던 보수 차이 보수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이거는 뭐 제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언론과 분석가들이 막바지에 우리 민주당의 의석수가 200석 이상 될 것을 경계한 보수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면서 여론조사와 추구조사의 결과를 뒤엎게 되는 거죠. 그동안의 여론조사나 추구조사는 제가 계속으로 리드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당일날 AI도 제가 앞섰어요. 모든 언론이 다 앞섰는데 투표 결과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샤이 보수층들이 추구조사에도 응답을 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동안에는 투표율이 이제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3위의 투표율을 기록을 하게 된 거고 그 속에서 보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식을 했죠. 그러니까 분당은 강남하고 똑같아요. 이게 항상 전국적으로 앞서가면 분당이 좀 불리해요. 왜냐면 이제 결집을 하니까. 분당만은
민주당에게 뺏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강남 의식이 분명히 있는 샤이 보수들이 그런 보수층들이 있죠. 우리 분당에. 그것들도 저희가 더 설득을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특히나 상대방의 네거티브 공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정책 위주의 선거를 치르지 않았느냐라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윤석열의 리더십 보셨을 거고 이재명의 리더십 보셨을 겁니다. 그 리더십의 차이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 너무 차이가 크죠. 네. 역시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 된다. 경험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이미지만 보고 투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이미지로만 된 거 아니겠어요? 뭔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기득권에 저항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어필을 했는데 막상 일을 시켜보니까 뭔가 불안한 거죠. 외교, 통상, 경제, 그다음에 사람을 쓰는 거,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불안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모르겠다. 보수면 보수, 뭐 이렇게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보수도 아니고 그거 같기도 하고 뭐 전체주의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다양한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아예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을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당 지지율은 우리가 많이 뒤지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아마 더 그거보다는 정당 지지율보다는 더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제가 겪어본 이재명은 되게 스마트해요. 그리고 현명하다.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그런 인사이트가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집행을 잘해요. 집행 능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의 성과를 내는 거잖아요. 네. 주장만 하고 성과 안 내면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성남시장 할 때 재선에 도전하게 됐는데 재선에 도전할 때 분당에서도 50%를 넘겼어요. 네.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분당의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 재선 도전 때 분당에서도 50% 지지율을 넘겼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초선 때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을 보고 투표를 해준 거죠. 근데 이번 대선은 이제 그 성과가 이어지지 않고 쭉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미지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책임지는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일 하나는 똑부러지게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서는 보수와 중도에서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또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더 씌워져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씌워진 이미지를 믿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 중심으로 선택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이미지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는 주민들도 일 하나 잘한다. 일은 잘할 거다. 일을 한번 몇 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워낙 일 측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들을 주민들이 조금씩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그 탄핵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탄핵이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우리 역사의 슬픈 현실 아니겠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금 탄핵한 그 당시도 6년밖에 안 목도를 됐는데 하셨는데 또 우리 이 21세기 가장 민주주의를 잘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인데 6년 만에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슬프죠. 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좋겠습니다. 슬픕니다.
탄핵이 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일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을 잘했으면 좋겠다. 법을 잘 지키고. 네. 자,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예, 예. 김병욱에게 분당이란 어떤 곳입니까? 분당은 사실 분당에서 제가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두 아들 잘 키웠고요. 우리 큰아들은 장가 가서 또 멋진 손주도 낳았습니다. 3달 전에 돌잔치 됐고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의 행복과 우리 가족의 화목을 잘 이룰 수 있게끔 우리 가족을 잘 보듬어준 요람 같은 그런 동네가 이곳 분당이고요. 또 저 김병욱이가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준. 사실은 우리 주민들께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그 당시 인기가 없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벽을 넘어서서 저 김병욱을 2번씩이나 선택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정당의 벽을 좀 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러한 어떤 그 주민들의 뜻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3년 분당에 살면서 저에 대해서 다 주민들은 다 아는 거죠. 김병욱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어떤 진심이 통해서 2번씩이나 선택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선택이 이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것 또한 주민의 선택이지 않습니까?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잠시 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좀 더 하고 싶고 체력도 좀 키우고 더 성숙한 모습에 김병욱이가 되라라고 아마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의원님 앞으로 전 의원님, 김병욱 전 의원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들어봤는데 그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분당, 성남을 위해서 더 큰 역할 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팩트도 더 크게 성장하길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